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21학번으로 이번에 입학하게 된 인재개발부 배진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편집부 국기 신원진입니다. 안녕하세요. 8기 대표 이혜인입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노력했던 방식이 있나요? 저는 항상 잠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낮잠을 자고 또 일요일에는 쉬는 날이라면서 계속 잠을 잤던 학생인데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6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그래서 낮잠도 없었고 또 쉬는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저 자신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 자체를 논술 최저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영역을 몇 개만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수학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은 등교를 하고 나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거의 수학 문제만 풀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한두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좀 강박이라 해야 되나? 내가 수학을 잘 봐야 된다는 욕심이 또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자존심도 있었던지라 수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친구들이랑 같이 풀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학원 숙제를 한다거나 모의고사 푸는 등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아침잠도 좀 많고 집중을 못하는 편이어서 아침 8시에 학원에 도착해서 한 오후 5시까지는 내내 스탠딩 책상에 서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8시간 정도 매일 서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침에도 잘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시험도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과탐, 영어 이거 중에 본인이 효과가 있었던 공부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했던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쓰겠다라고 다짐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입장에서는 좀 성적이 좀 변동되거나 좀 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때 수학 학통 선생님이 쓰던 수업 방식 그리고 공부 방식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좀 무조건 뭐 100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등급은 거의 항상 맞게 되는, 그렇게 좀 효과가 있었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개념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9월 모의고사까지도 굉장히 성적이 낮았었는데 개념을 한번 다시 돌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문제집 하나 펼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것까지 다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기출문제도 과탐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하루에 한두 모의고사는 무조건 풀면서 기능도 같이 돌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최대한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수학 공부를 되게 천천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어떤 아이디어가 사용되었고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각 문장, 각 문제마다 다 하나씩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되게 문제를 적게 푸는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들이 수학적 경험을 쌓게 하면서 저를 하여금 수학 실력을 되게 크게 띄워주는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전부 풀이하고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도 답도 다 기억이 나고 내용도 다 기억이 나서 제 실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로스쿨을 입시할 때 푸는 리트 시험을 풀어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지문도 굉장히 탄탄하고 국어 수능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기출은 다 풀었는데 제대로 된 내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다면 리트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시간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제풀이 패턴이 매우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를 하면서는 뒤에서 몇 문제를 풀이한다거나 아니면 순서 문제를 풀고 나는 작문을 먼저 풀겠다, 이런 식의 자신만의 공부 패턴을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탐구의 경우 저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선택했는데 역사 과목이 비선호 과목이긴 하지만 처음에 개념을 잘 다져두면 나중에는 굉장히 편한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무엇보다 보완이 중요한 과목이어서 자신이 배웠던 개념을 여러 번 필사하고 또 이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재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 마지막 달이 가장 멘탈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아마 10월 마지막 주쯤에 마지막 사설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그때 이제 고득점을 목표했던 과목에서 4등급이 나오면서 정말 좌절하고 딱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개선할 점을 찾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은 가장 멘탈 관리가 중요했던 시기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를 제가 무조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억압받는다, 제 자신을 그냥 억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끈기가 부족한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체력적으로도 힘든 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수학만 좀 상위권이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게, 제 실력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어느 부류의 사람들은 좀 과대평가하면서 너는 되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좀 부담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경우에 사람들은 너가 이게 되겠냐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저한테는 좀 부담감, 걱정거리를 안겨줘서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을 준비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논술을 사실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 논술 전형이 외부로부터 되게 사교육에 영향이 큰 전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줄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가이드북에서는 당해년도의 모의 논술이나 혹은 또 전년도의 기출 문제를 풀이해 주는데요. 거기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풀이 과정과 또 풀이에 대한 피드백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를 맞춰간다면 논술 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논술 전형은 내신이 딱히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논술로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비해 내신 점수가 낮지만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 자체가 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고요. 문제 스타일도 내신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약간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 다니면서 첨삭을 받으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입시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다를 때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적어도 제가 지원하는 학교별로 한 5개년 이상은 풀고, 모의논술도 한 재작년도까지는 풀면서 학교마다 좀 답안의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잘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 동시에 개념도 잘 익히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논술을 정시, 수시와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나요? 사실 제 생각에는 논술 전형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기가 6월 모의고사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수시, 내신 관련해서는 아마 그게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이 수시와 논술의 비중보다는 정시랑 논술의 비중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시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논술 전형은 무조건 자기가 합격 가능성을 보려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정시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하시고,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준비를 하되
6월부터 9월까지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도 사실 논술 시험도 수능 전인 학교와 수능 후인 학교가 있어요. 수능 전인 학교는 아무래도 자기가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또 존재할 거기 때문에 시험 준비로 정시 정석에 좀 오락가락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후인 학교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과 정시가 아닌 기타 준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정시를 위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갈 구멍도 마련을 해야 하니까 수시로 함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지원하는 시기가 9월 모의고사 준비 시기와 겹쳐서 정시생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주일 정도 자소서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주고 제출을 한다면 보다 마음 편하게 남은 정시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입시를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한마디만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입시를 이제 곧 시작하는 학년이기도 하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없고 다 자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방향성 그리고 뭐 미래에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좀 즐겁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회에 발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좀 고민을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큰 그리고 처음 보는 목적지가 입시일 것 같아요. 저는 입시 자체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누구한테 끌려가지 않고 누구한테 밀려서 가지 않고 좀 자기가 선택한 길이면 흙길이든 코길이든 뭐든지 간에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10대 마무리도 잘하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외부로부터 이제 대학을 잘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들어오면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스트레스기도 했고 부담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재미있고 또 활기찼던 시절이기도 하므로 그런 공부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친구와 함께 지내는 이런 추억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등학교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느낀 점은 각각 전형의 특징은 있겠지만 그 한 전형에 올인하는 것보다 두 가지 전형을 모두 챙기는 것이 고1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남지 않는 그런 입시생활 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멘봉TV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